안녕하세요 여러분, 속다입니다. 이번에는 제 공부법에 대한 비디오 2편입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A레벨에서 저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둘 다 A스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올로지는 제가 실은 12학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A레벨 할 때에는 조금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Year 13 때는 많이 발전해서 내신에서 100점까지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과목에서 노트 정리를 했었던 편이에요. 시간이 많이 들지만 저는 특히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이 외울 게 많은 단원에서는 그냥 노트 정리가 정말 답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외울 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노트 정리가 되게 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쓰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공부할 때도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곤 하거든요. 이거는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머티리얼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노트나 아니면 학습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그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저는 다 합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험에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겠고 조금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3.3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 2등분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바이올로지도 제가 전 비디오, 수학 비디오에서 말했던 것처럼 코넬 방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코넬 방식보다 이렇게 2등분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가독성이 좋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워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올로지에서는 키워드를 잘 알아야지만 문제에서 마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크를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외울 때는 한 편을 가리고서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컬러 코딩을 하시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 크기를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키워드나 이제 Three Types of Phosphorylation 이나 이렇게 그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일줄로 치면서 제가 이게 제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Oxidative Phosphorylation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칠해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 코딩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소제목 그리고 소소제목, 소제목 이렇게 각자의 컬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제 생각에는 블렛을 잘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블렛을 사용해서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키워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위에 블렛을 설명을 하는 방법을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블렛 사용까지 다 하시고 이제 노트를 다 정리를 하셨다면 저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하이라이트를 쳐주었어요. 하이라이트를 쳐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두 번째 복습을 하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더 있었구나. 내가 이걸 썼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이제 노트 정리는 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복습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원 평가를 볼 때 특히 내신에서는 그냥 노트 정리를 하고 노트 복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기 question by topic이라고 저는 further math 동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recommend 했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question by topic을 열심히 풀어보면서 아, 이런 유형은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구나. 특히 여러분들이 꼭 써야 하는 키워드를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유형은 내가 다 자주 틀릴 것 같다 하는 유형이 있다면 그거는 오답 노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오답 노트를 사용을 해서 시험 가기 전에 이 오답 노트를 복습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AS 레벨 아니면 A 레벨 시험 직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엔
제 브이로그에서도 나왔었지만 저는 마인드맵도 아니고 살짝 정리본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포토신세시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A3 페이퍼를 가지고 저는 했고요. A3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든 표를 그리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이라이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라벨링을 하는 걸 배우는, 그러면서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 머리에도 잘 들어오고 외워지는 것도 되게 많이 외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하면서 하다 보시면 어쨌든 한 시험 한 5일 전에, 시험 한 이틀 전에는 모든 게 완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0페이지가 넘는 노트를 지금 3페이지로 압축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것들을 한 번씩 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페이퍼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패스트 페이퍼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페이퍼 바이 토픽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패스트 페이퍼를 많이 푸는 데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패스트 페이퍼를 적어도 3개는 풀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패스트 페이퍼를 풀면서 제가 몰랐던 유형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오답노트 만들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된다면 정말 잘 시험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시험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잘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태까지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다면 케미스트리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노트 정리를 하는 편이고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무조건 그립니다. 유기화학은 굉장히 복잡해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는. 너무 많은 메커니즘이 나오고요. 그 메커니즘을 다 외우려면 마인드맵을 그려요. 마인드맵을 매일 아침마다 전 다시 한번 그려줬습니다. 그 마인드맵을 혼자서 다 그릴 수 있을 만큼이 되면 대부분의 유기화학 공식은 다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오랫동안 많은 마인드맵을 그렸었던 것 같고 특히 화이트보드에다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빨리빨리 지울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패스트 페이퍼를 그것도 푸시다 보면은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과학에 대한 내용이었고 만약 과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 A레벨이나 IGCSE, 특히 IGCSE 과학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이 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 그러면 저 이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과외도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스터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퀘스천들이 있다면 이쪽 이메일 어드레스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디오를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 저희 이코노믹스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